2023년에는 일리노이주에서 새 법규 195개가 시행됩니다. 형사제도의 개혁부터 시작해 누가 선생 보조가 될 수 있느냐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법규가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이 법규 중 중요한 이슈가 될 만한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새해부터 일리노이주의 평균 최저임금은 시간당 $13가 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연간 650시간 이하로 일할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10 50센트, 팁을 받는 직원의 경우는 최저임금 시간당 $7 80센트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1씩 올라 결국 시간당 $15가 최저임금이 됩니다. 가솔린세 다시 부과. 올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잠정 중단됐던 주정부 가솔린세 부과가 새해부터 재개됩니다. 갤런당 43센트 정도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내년 7월 1일에 다시 인상됩니다. 세이프티 액트. 새해부터 현금 보석 제도가 없어집니다. 보석 제도가 특히 흑인과 아시안 등 유색인종 커뮤니티에는 보석금을 내지 못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케이스가 많아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없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규가 시행되면 더욱 많은 범죄자들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사회에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게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10만에서 50만 명의 카운티는 경찰이 몸에 바디 카메라를 부착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보다 인구수가 적은 지역사회도 2025년까지는 바디캠 조항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해부터 스모크 디텍터에는 10년간 사용 가능한 배러리가 포함됩니다. 2017년 법규에 이미 스모크 알람 시스템 관련 배러리 규정은 들어가 있습니다. 1988년 이후 유선 및 무선 통합 알람 시스템을 갖춘 주택일 경우는 제외됩니다. 수입 근거에 따른 차별 금지. 일리노이주 인권국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수입의 근거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소셜연금이나 공적 부조 프로그램으로 현금 혜택 등을 볼 경우 차별하는 관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족 사망 시 위로기간 보장. 직원의 가족이 사망하거나 유산을 겪을 경우 입양에 실패했을 때 그리고 임신을 위한 인공수정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충분한 위로기간을 줘야 합니다. 여기에는 배우자, 형제 및 자매, 조부모, 그리고 양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상황에 따라 최소 10일간의 무보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노동국장 대리 제리 플래내건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유산, 파양 등이 일어날 경우 직업을 잃을 두려움 없이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스 관련 직종 혜택. 일리노이주에서 간호 혹은 헬스 관련 업종에 근무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출신들은 장학금 수혜를 받거나 학자금 대출 납부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런 메디컬 전문 직종 임무는 유색인종이나 성소수자에게 커다란 장벽이 될 수 있어 이런 전문 직종에 다양한 사람들이 진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HIV 방지 약품. HIV 확산을 막기 위한 약제조를 받기 위해 의사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의사 대신 약국을 찾아 약사에게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HIV 환자들 중 4명 중 1명만이 의사를 통해 제조약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기 안전교육 강화.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해 총기 안전 교육의 일환으로 총기 안전 보관 교육이 실시됩니다. 보조교사 투입.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사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교육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의 경우 90크레딧을 획득하면 학위를 받기 이전이라도 보조교사로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9월 24일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제29대 미주 한인회 총연합 회장으로 출범한 정명훈 총회장이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시카고를 방문했습니다. 정 총회장은 미주 총연 전 총회장들과 전현 시카고 한인 회장과의 만남을 가졌으며 시카고 한인 동포들에게 새해 메시지를 전하고자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정 총회장은 미주 총연은 비영리 단체로 동포사회 대표기관으로 한미동맹과 국익을 위해 일하며 29대째 이어오는 역사가 있는 단체라고 소개하며 한인 2, 3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2023년 개묘년에는 미주 한인 총연합회의 지적 재산을 쌓는 해로 김치의 날 선포, 미주 한인의 날인 1월 13일에는 텍사스에서 기념 행사와 함께 선포식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4월 5일 식목일을 기념해 대한민국의 국화 무궁화를 워싱턴 DC 참전용사 기념공원과 50개 주요 도시에 심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7월 23일에는 70주년 정전 기념일을 맞아 참전용사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는 비영단체로서 저희가 우리 동포사회를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한미동맹 그리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일하면서, 또 지금의 political identity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주 청년의 지금 29대라는 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총련에 있는 지적 재산도 쌓고, 이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다양한 문화가 있는 미국에서 우리 한인의 문화, 김치의 날이나 한인의 날이나 동해병기, 이방인들 시민권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련에 있는 그 회장님들이나 전직 회장님들이 다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270만이라는 동포들이 다 함께 하면은 또 이런 일이 더욱더 빨리 쉽게 또 좋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저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무궁화가 우리 후세들이 봤을 때 우리 회장님들께서 해놓으신, 또 동포들과 함께 해놓은 이 무궁화 식재 운동도 지금 벌이고 있고요. 저희가 항상 단체장으로서 그 주류 사회나 한인 사회 가면은 얘기하는 게, 우리가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인이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투표를 하기 시작하면은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 메시지를 항상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총회장이 됐고, 저희가 유권자 등록을 많이 해서 미국에서 저희가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그게 바로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영주권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 그분들이 또 함께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개묘년에는 희망과 소망,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승리하고 소원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새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병훈 총회장은 끝으로 한인 동포들의 정치력 신장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강조했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어두움과 구름 후에는 밝은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안고 2023년 개묘년에는 희망과 소망과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고 승리하고 소원 성취하는 한 해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카고 한인 동포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한 해 동안 한인 사회를 돌아보는 시간 두 번째입니다. 1세들이 아직 빠지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한민국 제향군인의 미 중서부 지회를 비롯해 해병 전우회, 고엽제 전우회, 그리고 미 중서부 이북도민의 연합회 등이 수시로 모임을 개최하는 등 단체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호회 모임도 지나칠 수 없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활발한 것은 골프 모임들일 것입니다. 여기에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조기 축구회, 그리고 한바탕 한인사회에 돌풍을 일으켰던 마라톤 클럽들이 규모는 작아졌지만 아직은 건재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름마저 잊혀져가는 단체들도 수두룩합니다. 실종된 시카고 한인 상공회의소, 시카고 한인 체육회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브린마 건물을 처분한 후 새로 회장은 물론 오피스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공회의소는 한인 자영업자들의 빈축을 살 정도입니다. 구 건물을 매매했으면 새 건물을 마련하던가 회장을 새로 추대해야 하는데 이사진 구성도 제대로 못하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임시회장 한 사람이 동분서주하지만 결과물을 못 만들어내는 상황입니다. 일리노이 한인 부동산협회는 어떤가요? 연초만 해도 저금리에
주택 매매가 활발했지만 연준의 고금리 정책으로 이자율이 고공행진하면서 부동산 업계는 조용하기만 합니다. 매매가 부진합니다. 호황 때 활발하던 학교 동창회조차도 모임을 제대로 갖지 못해 이젠 흐지부지하는 모양새입니다. 1세들은 은퇴하고 젊은 층들은 바톤을 이어가야 하지만 팬데믹 3년의 기간은 그리 만만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한인 1.5세 및 2세들 위주로 재미과학기술자협회나 한미장학재단 등은 장학사업 등을 이어가고 있어 다행입니다. 암만 해도 이민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연장자 혹은 저소득층 혜택을 챙겨주는 사회봉사단체의 필요성은 늘어만 갑니다. 하나센터, 한울복지관, 노인건강센터, 그리고 소로돕기센터 등은 한인들이 연방 및 주정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직원들이 발로 뛰는 모습은 우리가 한 번쯤 감사하고 넘어가야 할 봉사기관들입니다. 우리 한인 미디어 또한 뉴스를 선별하며 신속하게 동포께 전달하는 사명에 충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인 단체들도 세월이 흐르면서 부침을 겪고 세상 만사도 변해갑니다. 모쪼록 내년 2023년 토끼해에는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함께 힘을 뭉쳐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비상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한 해이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시사전망 이전봉이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 폭풍이 미 전국을 휩쓸고 가면서 자동차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다행히 시카고 지역은 눈도 예상보다 적게 오고 낮 기온도 점차로 상승하면서 자동차 문제가 많이 해결됐습니다. 겨울철에 혹한이 찾아오면 아침 출근길에 차의 시동을 미리 켜놓는 경우가 흔합니다. 시동을 켜놓으면 미리 따뜻해진 엔진과 차에 무리가 덜 가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엔진을 미리 가동시키는 것이 별 도움이 안 되며 오히려 매연 등 환경 문제도 야기시킨다는 지적입니다. 현대적인 연료 분사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는 미리 엔진 시동을 켜지 않고 바로 스타팅하는 게 적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엔진을 미리 가열하는 것이 엔진을 보호하는 측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수분간 엔진을 가동시키면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므로 권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 굳이 차로 가서 시동을 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자동차 배터리가 약하다거나 오랜 구형의 차라면 출근 시 시동이 잘 안 걸릴 수도 있으므로 미리 시동을 거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마트에셋이 최근 주요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상위 10위 중 6곳이 캘리포니아주에 속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써니베일, 프리먼트, 로즈빌, 산호세, 산타클라리타, 어바인 등이 그곳입니다. 나머지는 버지니아, 워싱턴, 그리고 텍사스주였습니다. 산호세나 어바인 등지에는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일리노이주에는 시카고 서부 서버브인 오로라가 유일하게 49위를 마크해 50건에 들었습니다. 조사 기준은 개인 금융, 웰빙, 삶의 질과 관련된 13가지의 카테고리에 따라 평가한 종합순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향상은 소득 수준과 결혼율, 범죄율, 공원 녹지, 대중교통 등과 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권일수록 고소득층이 밀집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용 창출 효과였습니다. 지역 경제, 치안, 교육, 일자리 등이 활성화될수록 주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지적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